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그렇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분당 수서간국도 지하화 이런 내용도 있고 철도 지하화도 있고 요즘 많죠. 선거철이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말씀을 안 드리고 분당 수서간고속도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요.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샘플링 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사례를 보면서 일단 다른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예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판교죠. 반대편은 판교, 여기는 분당 임해동입니다. 그쪽을 이제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예요. 이제 이 구간을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분 때문에 주변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가 그 부분을 지하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하로 만드는 공사를 꽤 오래 했어요. 이 구간이 지금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잘 가다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온전히 공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 당연히 판교보다는 임해역 쪽이 아주 많은 수혜를 좀 받으시죠. 환경이 아주 좋아지니까. 특히나 이 탄천 주변으로 가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는 임해역 쪽에서 맞은편 여기 있는 구간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으십니다. 실제로 이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지하화 되면서 임해역 쪽 집값도 조금씩 들썩이긴 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이 공원을 인접하고 있는 단지는 아무래도 쾌적하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다 하면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생각보다는 많이 효과가 없어요. 시너지가 많이 나진 않았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일기 신도시 쪽 노후화 도시특별법인가요? 그 법을 지금 통과하긴 했지만 그다음 집값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도로가 지나가는 것보다야 공원이 있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거주 환경 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교통 소음도 줄어들고 8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이런 공원이 생겼으니까 그 최대 수혜 지역은 어찌 됐건 임해동입니다. 왜? 판교는 내버려둬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요 주변에 보틀마을 9단지나 휴먼시아 2단지, 3단지, 6단지 이런 데 사신 분들은 교통 소음이 좀 많이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거주 환경이 좋아져서 쾌적해졌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정도지 아파트 가격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전세 내시는 분들이 잘 나가겠죠. 예전에는 어찌됐건 고속도로가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싸게 줘야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세에는 영향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전월세는. 이제 임차 주시는 것도 아무래도 좋아졌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을 텐데 그렇다고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게 지하화됐다고 해서 크게 투자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 지금 한 10년,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홍수 때, 여름 장마 때 꼭 침수가 돼요. 교통이 정체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통제되죠. 예, 동부간선도로가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중랑교가 동부간선도로 한번 타고 저 위에 의정부까지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공원인가요?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 못지 않습니다. 그게 지하화 된다라고 하면 공원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보신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까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는 육지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고요. 이거는 강변 주변에 있는 고수부지에 있는 천변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위쪽을 공원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나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는 어디냐? 송택 건너자마자 군자교까지 이 구간을 좀 지하화하겠다라는 거고, 중랑교 지나가면 이 녹천교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병목 구간이에요. 항상 막힙니다. 차로가 좀 줄어들면서. 여기가 좀 개발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재정 구간은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이 민자터널 구간은 어찌됐건 28년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구간인데, 민자 구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릉교에서 청담리 이쪽으로 가는 구간인데, 저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까지 건너오다 보니까 먼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그래서 하저 터널이죠. 중랑천 밑으로 이제 들어오는 터널입니다. 삼성동까지 옵니다. 효과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 방법이긴 한데, 이 재정 터널은 글쎄요, 뭐 34년이니까 앞으로도 10년 남았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항목인 것 같고요. 대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 어떤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주변에 이제 교통량은 최대 43%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저한테는 뭐 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네. 이 부분이겠죠. 서울 아레나라고 이제 창동 역세권 개발에 이제 아주 뭐 쾌적한 환경이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집값에 영향을 줄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핵심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죠. 투자하는데 유망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안평 정도. 여기는 건물 투자에 조금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자역. 군자역이 최근에 업무지구 그 특별계획구역인가요? 업무지구에서 특별계획구역해서 건물 투자는 이쪽은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건물은. 그러면 이쪽이 집값도 오를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지역들이 있죠. 삼성레미안, 뭐 1차, 2차, 뭐 그 다음에 현대 홈타운, 뭐 이런 단지들이 좀 집값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답심리까지 영향을 받네라고 하는 건 너무 멀어요. 현실적으로 답심리까지 뭐 이쪽 한강변 공원을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업지, 일반 상업지 쪽으로 해서 장안평역에서 군자역 쪽으로 건물 투자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군자역, 장안평역은 상업지가 있습니다. 군자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 상업지 쪽으로 지금 오피스텔 또 신축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뒤로는 그 오피스 건물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지역은 건물 투자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28년, 29년이었는데 개통이 한 30년 정도에 된다고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면 뭐 5년 이상을 들고 계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뭐 바로 뭐 상권이 확 살아나는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개발되는 시점이 정해지고 나서 주변에 상권 개발이나 주변에 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셔도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빠른 타이밍인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창동역이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창동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뭐 서울 아레나 해서 뭐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썩들썩 했는데, 뭐 임장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원역 주변이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으로는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있고요. 이런 상가들. 근데 이제 문제는 4호선이 고가예요. 지상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있을 때 이거를 지하화한다라는 기사가 뜬 걸 보셨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지금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노원역도 괜찮습니다. 선제적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기 지하화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나 창동역 주변으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은 큰 기대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건물 투자는. 이쪽 지역은 너무 비싼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꼬마 빌딩 쪽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각하는 걸 한 150억 정도, 그리고 매입하시는 거는 100억 이하짜리를 들어가시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엑시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역이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다 막히는 구간이어서 뭐 어디라고 뭐 상습 정체가 딱히 얘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워낙 차량이 많습니다. 동탄 쪽에 지하화하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지하화하시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지하화는 이 양재 IC부터 시작해서 반포 IC까지 지하화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강남이잖아요. 강남 서초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전부 다 강남 서초고 거기에 서울시장님도 또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기대감을 한껏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흥 IC나 양재 IC 쪽 뭐 요 구간은 조금 시간을 봐야 돼요. 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양재에서 이 반포 IC, 요 한남 IC까지는 뭐 핵심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도 가장 크고 거기가 상업지와 주거지를 아우르는 핵심 입지들입니다. 그 땅이 아까운 거니까 중심지 대심도 뭐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상하행선에서 12차선이에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디서 무슨 암초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맞는 편 같고요. 뭐 효과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게 뭐 그 지하화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없어진다? 일단 시끄럽지 않죠. 뭐 교통이 단축되고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까지 만들어지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강남으로도 몰리지 않을까요? 예, 사람이 점점 더 몰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겠느냐? 어찌됐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된다. 이 인접한 단지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경 좋아지겠죠. 반포자이, 반포서비.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시는 지역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그 상가주택이나 뭐 그 빌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돼서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공원에서 보기에 이 빌라들 요걸 가만 놔둘까요? 돈도 많은 서초구가 이리 좋은 땅을 빌라로 놔두기에는 아깝죠. 개발을 하지 않겠어요?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지구 지정해가지고 뭐 개발을 할 거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인데 교통 편하고 입지 좋고 학군 좋고 인프라 잘 돼 있는 이런 핵심 요지를 왜 놀립니까? 소액으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 건물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저는 가끔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주택 투자를 하시잖아요.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물어보세요. 대체 그러면 서초나 강남 쪽에 투자할 아파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이슈가 있을 만한 단지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삼풍 아파트 있어요. 여기가 어찌됐건 나중에는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공원도 있고 이 대단지고 재건축이고 평수도 크고 법원 바로 앞이어서 뭐 이렇게 그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수적으로 가치 상승이 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또 하나 지능 아파트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여기가 현재는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부도로 지하화가 되는 그 순간 가치가 바뀔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변에 있는 롯데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 서비, 레미안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 수서간 도로의 임해역하고 판교역에서 지하화되면서 공원화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 창출을 해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물 투자는 그러면 경부도 지하화하면 다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경부도 지하화는 수혜를 받는 지역, 이 반포에서 노년입니다. 이 지금 1, 2, 3번 중에는 효과가 가장 그래도 적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하화돼서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고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생산권보다는 업무용 그 사업들로 많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역 주변 블럭이겠죠. 요 블럭 정도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가치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돼 있는 일부 그 노후 건물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큰 땅입니다. 시세 상승이나 집가 상승은 꾸준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현재적으로 사업으로 쓰실 분들은 미리 들어가 계셔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좀 몇 가지 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서초 삼성타운 옆에 보면 롯데칠성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큰 땅이에요. 개발되면 대박이겠지만 일부러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요게 되고 나면 하려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참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 팁을 하나 드리면 요 교대역 있죠. 교대역까지 가기 전에 강남역 요 고가의 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왜? 법조타운들이 많아서 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피스로 투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은 단연코 지금 양재역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뱅뱅사거리 이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환승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양지역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서초 구청이죠. 이 주변에 복합시설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너지를 온전히 이쪽에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뱅뱅사거리 쪽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도 지하화 될 거 감안해서 이 구간은 선제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자해 놓으면 집가 상승은 상당히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나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래 가치 충분히 있다. 그래서 건물 투자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4억이 여기 들어가 좀 버티시면 투자 가치를 뭐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